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통합심사, 성과 적정성 심사 및 산업지역 인력수요 심사 부분 관련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가지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성과 적정성 심사부터 먼저 안내를 드릴 거고 그 다음은 두 번째 산업지역 인력수요 심사 부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과 적정성 심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성과 적정성 심사는 이제 실업자 계좌제 훈련을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때 직종별 수료 인원이 5인 이상인 과정에 대해서만 성과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때 대상은 이제 직종별 운영 실적이 있으며 이제 실업자 계좌제 수료 인원이 5명 이상인 과정에 대해서만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직종은 NCS 소분류 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6자리 숫자를 기반으로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실적 산정 기간은 2018년도 9월 1일부터 2019년도 8월 31일까지 종료 과정에 대해서 산정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통합심사, 그리고 특별인증 추가심사, 수시심사 과정에 대해서 모두 이제 실적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 방법은 이번에 한해서만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좀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산정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이수자 평가나 중도 탈락률, 성과 창출 가능성 이런 것들은 다 이번엔 보지 않고 취업률과 고용유지율만 산정을 하니까 이거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산정 기준에 따라서 평가한 다음에 저성과 훈련 과정은 선정을 제외하게 됩니다. 이때 저성과 훈련 과정은 직종별 하위 30%예요. 네, 하위 30%까지만 이제 저희가 다 부적합을 시키고 나머지는 적합을 할 겁니다. 이때 저희가 이번에 조금 새롭게 들어온 게 있는데 심사 우대라고 해서 이제 비대면 훈련과 신기술 뿌리 훈련 과정 중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이 40% 이상인 경우는 성과 적정성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무조건 적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 40% 기준은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은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을 산정하셔서 40% 이상이 되면은 이제 우대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근데 심사 우대는 이제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로 다 이제 산정이 되는데요. 해당 직종으로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성과 적정성을 진행을 한다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 직종으로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심사 우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비대면 훈련으로 편성한 훈련 과정은 이제 우수 훈련 기관과 이제 일반 훈련 기간 모두 포함이 되는데 그중 일반 훈련 기간은 원격 보조 훈련에 한해서만 우대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일반 훈련 기간이신 분들은 요거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운영 실적이 있는 신기술 뿌리 분야 과정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우대를 하게 되죠. 신기술 뿌리 분야는 이제 공고에 부침에 직종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표별 산정 기준과 배점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많이 간소해졌죠. 저희가 성과지수 50점으로만 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업률은 30점, 고용유지율은 20점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각각 산정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직종 취업률은 3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어요. 이제 총 훈련 일수 중에 70% 이상 수료하고 그 6개월 이내에 취업률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창업자 나누기 수료자 곱하기 100 하면 이제 이게 취업률이 나오죠. 네, 이렇게 산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맞춤특기병이랑 사회복무요원 한 훈련생은 계속 참여 불가자랑 다 제외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취업률 산정할 때 다 제외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소정 훈련 일수의 70% 이상 수료하고 조기 취업한 사람도 수료랑 취업자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거는 80% 이상 수료하고 취업한 자만 취업률로 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70% 이상 수료하고 조기 취업한 자도 이제 이 과정의 성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접 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종 주훈련 대상과 운영 대상이 실업자 계좌제인 경우만 산정을 하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합반을 하는 경우 재직자가 같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재직자는 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실업자만 산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취업률은 이제 가중치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뭐 100명 단위로 이렇게 가중치가 쭉 반영이 되게 됩니다. 추가 우대는 최대 50%까지 우대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취업 성공 패키지 1유형과 취업 일자 기준으로 만 50세 이상 중고령자 취업자 수를 고려하여 취업률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취업자 수는 1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 1.5배씩 적용을 해주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취업률 산정한 다음에 취업률을 30점으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도대체 취업률을 산정을 했는데 30점으로 어떻게 변환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취업률은 저희가 100%가 만점이잖아요. 이거를 30점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여기에 0.3을 곱하죠.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 뭐 취업률 어떻게 변환하나요? 라고 생각을 하면은 취업률을 먼저 계산을 하시고 거기에 0.3을 곱하세요. 그냥. 그러면 이게 30점으로 변환된 이제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 점수가 바로 반영이 되니까 그걸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고용유지율이에요. 고용유지율은 20점 만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어요. 자, 고용보험 가입자 가입 취업자 중 3개월 고용보험 유지율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맞춤특기병, 사회복무요원, 그리고 계속참여 불가자 모두 제외하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정훈련 일수의 70% 이상 수료한 조기 취업자도 이제 고용보험 취업 가입장에 취업하였을 경우는 이제 포함을 하게 되고요. 고용유지율도 마찬가지로 고용유지 인원수에 따라서 가중치를 좀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5명 단위로 저희가 좀 적용을 하게 되는데 가중치는 최대 50%까지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용유지율 산정 후 마찬가지로 이 고용유지율도 20점으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 아까 취업률은 0.3을 곱했죠. 이제 고용유지율은 여기에 고용유지율 산정한 거에 0.2배를 해주면 이제 고용유지율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자세한 지표별 산정 기준과 뭐 배점 세부 지표는 자료집에 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회차 제한 부분 관련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이제 가끔 이제 회차 제한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성과 적정성은 대상을 보시면 알다시피 운영 실적이 없거나 수료 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는 저희가 성과 적정성 심사를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냐? 실시 회차를 5회로 제한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5회라는 이 의미는 이제 유효기간을 만약에 1년을 받았어요. 그러면 1년 내에 5회만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적정성을 통과한 수료인은 5명 이상이고 통과한 이제 과정은 미제한이에요. 얼마든지 훈련생을 모으면 얼마든지 개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료 인원과 관계없이 직종별 취업률과 수료율이 0%인 과정들이 들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부적합 나갑니다. 그래서 좀 잘 챙겨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그리고 수료 인원이 5명 이상이고 부적합 판정 받은 과정도 마찬가지로 부적합으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부적합이 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1년 초과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수기관이 단연으로 과정을 조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마다 부여받은 회차로 개설이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 반을 받았다. 자, 1년 반을 받았다. 그러면은 1년이 있고 반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뭐 5회차를 받았으면 1년 동안 5회차를 하고 남은 반년 동안 5회차를 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제 회차 제한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산업지역 인력수요 심사인데요. 이제 저번 심사부터 조금 도입이 된 신규 심사죠. 이제 실업자 국기 과정을 대상으로 산업지역 수요에 따라서 선정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하는 심사입니다. 자, 이 선정 규모 어디 있을까요? 공고, 부침, 2. 여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지역 직종별로 선정 규모 나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대상은 과정 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실업자 국기 훈련 과정이 대상이 되고요. 실적 산정 기간은 2018년도 9월 1일부터 2019년도 8월 31일까지 종료 과정에 대해서 산정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국기 직종별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국기 직종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국기 직종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기 직종은 다 이제
과정 신청하실 때 이제 NCS랑 캐코코드랑 별도로 국기 직종을 선택하셔서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통합심사, 특별인증 추가심사, 수시심사 과정 모두 포함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심사 방법도 이번에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표별 산정 기준 점수를 토대로 국기 직종별 훈련 과정 순위를 부여하고 지역 직종별 선정 규모 내에서 훈련 과정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선정 규모에서 90%는 운영 실적을 보유한 훈련 과정을 대상으로 해요. 그리고 선정 규모에서 10%는 이제 90%에서 이제 부적합된 과정들이 넘어오게 되고, 그리고 미실적 훈련 과정들 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미실적 훈련 과정은 직종별 수료 인원 5인 미만도 포함이 됩니다. 10%에서 다시 한번 싸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90%는 보시면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점수만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전에는 저희 100점 만점, 가감점 포함해서 총 점수를 진행을 했었죠. 이번에는 취업률하고 고용유지율만 산정을 해서 90%에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니까 이거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60점에서는 마찬가지로 가감점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직종별 평균 취업률의 70%인 경우, 자, 이거 질문 많이 주셨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직종별 평균 취업률을 좀 별도로 안내를 드릴 건데, 이때 직종별 평균 취업률이 예를 들어서 뭐 50%다 라고 했을 때, 자, 평균 취업률의 70%는 여기에 0.7을 그냥 곱하시면 돼요. 그럼 35%가 이제 이 70%인 경우가 되는데, 그럼 35% 미만인 취업률을 보유한 기관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대상 제외가 부적합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 대상이 제외가 되면 그냥 밑으로 10% 안에서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부적합이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경쟁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10%는 이제 어떤 점수로 하느냐? 보시면 성과 창출 가능성 점수 20점으로 저희가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가감점이 모두 포함된 점수로 이제 산정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선정 규모 내에서 한 개의 기관이 좀 독점을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서 후순위 기관의 과정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네, 저번에 심사를 했을 때는 이제 한 개의 기관이 독점하는 경우는 없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취업률과 고용유지율만 보게 되니까 조금 이제 독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후순위를 선정하게 되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사 우대가 있습니다. 자, 심사 우대 비대면 훈련과 신기술 뿌리 분야 훈련 과정 중에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50% 이상인 경우, 자, 산정하게 됩니다. 50% 이상 되는 경우는 이제 취업률하고 고용유지율은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는 이제 비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해당 직종으로 운영 실적이 있는 이제 비대면 훈련으로 편성하는 훈련 과정,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직종으로 운영 실적이 있는 신기술 뿌리 분야 훈련 과정입니다. 이때 비대면 훈련은 일반 훈련 기간은 원격 보조 훈련에 하나며 우수 훈련 기간은 원격 보조 훈련이든 쌍방향 훈련이든 모두 우대가 됩니다. 자,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궁금하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취업률이 내가 49%고 고용유지율이 50%예요. 자, 49% 때문에 그럼 우리 과정은 부적합되나요? 네, 부적합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적합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산업지역 인력수요 심사 90% 그리고 10% 이거 그대로 이제 심사를 진행하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자, 지표별 산정 기준하고 배점을 좀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성과지수 60점, 이제 취업률하고 고용유지율 점수 들어가죠. 그다음에 성과 창출 가능성 20점, 훈련 내용, 방법, 교강사, 시설, 장비 다 봐요. 그다음에 가점으로 해서 최대 7점, 우수기관 여부 최대 5점으로 들어가고 국기 편성 가이드 준수 여부 2점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감점으로 행정처분 점수, 자, 행정처분 10점 들어가게 되고요. 자,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성과 지수 60점이에요. 직종 취업률 40점 들어가고 직종 고용유지 20점 들어가는데 이제 직종 취업률은 70% 이상 수료 후 6개월 내 취업률을 점수로 반영하게 됩니다. 자,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자 나누기 수료자 곱하기 100 하면 이제 취업률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 취업률 산정할 때는 맞춤특기병, 사회복무요원, 그리고 계속 참여 불가자 모두 제외합니다. 그래서 제외하시고 산정을 하셔야 되고, 소정 훈련 일수의 70% 이상 수료한 조기 취업자도 수료 취업자에 포함되니까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종 주훈련 대상과 운영 대상이 실업자 국기인 경우만 산정하니까 그것도 확인하셔가지고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취업률 마찬가지로 이제 가중치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직종별 취업자 수랑 이제 취약계층 취업자 모두 우대하게 됩니다. 100명 단위로 저희가 이제 10%씩 다 추가를 하게 되는데 최대 50%까지 저희가 우대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취업자 우대라고 해서 취업 성공 패키지 1유형 취업일자 기준 만 50세 이상 중고력자 취업자는 이제 최대 50%까지 저희가 우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취업률 산정한 다음에 취업률을 40%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앞서 성과 적정성처럼 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어떻게 40점으로 변환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인 거를 저희가 40점으로 변환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0.4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취업률이 나오시면은 취업률에 0.4배를 해주시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점수 배점이 나오겠죠.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직종 고용 유지율인데요. 이제 20점 만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죠. 이제 고용보험 가입자 취업자 중 3개월 고용보험 유지율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춤특기병, 사회복무요원, 계속참여 불가자 모두 다 제외하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소정훈련 일수의 70% 이상 수료한 조기 취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취업장에 가입했을 때는 모두 포함을 하게 되고요. 고용 유지율도 가중치 적용합니다. 5명 단위로 10%씩 쭉 적용을 하게 되고요. 이 고용 유지율도 100%가 만점인데 이제 고용 유지율을 20점으로 변환하실 때는 여기에 0.2를 곱하시면 점수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배점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는 성과 창출 가능성 점수입니다. 훈련 내용, 방법, 강사, 시설, 장비. 자, 5가지 항목 저희 심사 기준에 있는데 이게 다 배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각 항목별 우수성을 3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각 항목별 만점으로 저희 점수를 환산하게 돼요. 자, 이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이제 3등급으로 평가해서 점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훈련 교강사는 아래 1, 2, 3 여기 나와 있는 거 합산하고 10점으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자, 과정 적정성 심사에서 충족 판정된 NCS 확인 강사 점수를 5점으로 변환을 하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하나의 과정에 3명을 넣었어요. 근데 2명만 적합이 됐어요. 그러면은 2명의 NCS 확인 강사 점수를 5점으로 변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이 정성 평가하는 위에서 우수성 평가하죠. 그게 3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충족 판정된 교강사 중에 해당 직종 직업훈련 교사 자격증 보유 비율을 최대 2점으로 변환해서 점수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거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조건부 판정받은 항목의 경우에는 점수 0점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불이익을 받거나 조금 경쟁에서 밀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는 조건부 판정을 받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다 준비를 하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과정심사 신청할 때 넣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훈련 장비에 과정 신청서상 누락된 장비가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이제 장비 조건부 판정이 났어요. 그러면 훈련 장비 점수 무조건 0점 부여합니다. 마찬가지로 훈련 시설도 그렇고 훈련 교재도 이제 조건부 판정이 있죠. 그거는 다 이제 조건부를 받을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 이거 불이익 받지 않도록 미리 챙겨 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가점 부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우수기간 여부 5점이 들어가네요. 우수훈련 기간으로 선정되신 경우에는 3점, 최우수 기간은 5점. 이렇게 지금 부여가 되어 있어요.
자, 3년 인증이라고 다 우수훈련 기간 아니죠. 3년 인증 훈련 기간 중에 우수훈련 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3점을 추가로 부여를 해드리고요. 5년 인증 훈련 기간인 최우수 훈련 기간의 경우에는 5점 지금 부여해서 가점으로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국기 편성 가이드 준수 여부 2점으로 저희가 배점이 들어가 있는데요. 권장 능력 단위 저희가 국기 편성 가이드 나가죠. 거기에 권장 능력 단위가 있어요. 직종별로. 국기 직종별로. 그러면은 총 훈련 시간의 40% 이상을 권장 능력 단위로 편성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요. 네. 그래서 국기 편성 가이드에 제시된 권장 능력 단위를 총 훈련 시간 중에 40% 이상 편성되어 있는 경우 확인해서 2점 부여를 합니다. 40% 이상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0점 부여해요. 1점, 1.5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0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원격 보조 훈련이 새롭게 들어왔죠. 원격 보조 훈련으로 편성한 시간은 요 국기 편성 가이드에 편성된 시간 포함 안 합니다. 예외예요.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고 신청해 주셔야 돼요. 네, 다음으로는 감점입니다. 감점, 이제 행정처분 받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행정처분은 배점 10점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마이너스 10점이에요. 그래서 시정명령과 위탁제한 이런 거 다 지금 구분별로 점수를 차감하게 되는데 이거는 아래쪽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통합심사로 인정받은 과정이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직종과 관계없이 해당하는 행정처분별 감점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쪽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디자인 쪽으로 이번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럼 행정처분 반영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직종과 관계없이 저희 다 반영해요. 그러니까 정보통신으로 받았든 용접으로 받았든 해당 기관에 행정처분이 있으면은 직종과 관계없이 다 감점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시정명령은 훈련기관에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처분당 1점을 감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해당 과정 위탁 제한이 있을 경우는 처분당 3점, 그리고 계약 해지 또는 인정 취소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당 5점, 그다음에 전 과정 위탁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처분당 10점 감점합니다. 네, 행정처분을 받으시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감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제 산업지역 인력수요 심사에서 적합이 되면 이거를 어떻게 인원수가 부여가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따로 설명을 또 드리고 이제 설명의 자료집에도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선정된 직종의 훈련 과정은 훈련 가능 인원수만큼 회차 제한 없이 훈련 실시가 가능한데 이 운영 가능 인원수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래쪽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선정 규모가 예를 들어서 55명일 때 이제 50명은 선정 규모 90%에서 선정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렇게 과정을 신청을 하고 이게 대상이 됐을 때 선정 범위는 50명이라서 정원 20명, 10명을 합산한 50명 범위에서 선정 결과가 적합이 되게 됩니다. 점수 순대로 지금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선 과정 3개만 적합이 되고 나머지 요거 과정들은 선정 불가, 부적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정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적합된 과정들끼리는 이제 운영이 가능한데, 자, 보시면은 기관이 같아요. 그리고 같은 데서 싸웠다는 거는 직종도 같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A1 과정과 A2 과정이 이제 정원을 합산해서 운영 가능 인원수를 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써 있죠. 자, 그러면 30명 범위에서 자유롭게 실시 가능한 거예요. A기관은 이 직종에 대해서.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A1 과정은 모집이 잘 돼요. A2 과정은 모집이 안 돼요. 이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A1 과정으로만 계속 개설을 해서 30명으로 개설을 했어요. 그럼 A2 과정은 이제 미개설 과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신청한도 차감 등의 이제 추후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합받으신 과정은 모두 운영해 주시는 게 불이익이 없겠죠.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쉬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거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게시판 또는 이제 유선으로도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제 확인하시고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